자, 문제 하나 보고 다시 요약집 들어가 볼까요? 자, 문제 좀 몇 페이지냐면요. 177페이지. 오늘 아가씨 아줌마를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177페이지 1번 문제 17회 했던 문제인데 1번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복도 소유권도 취득한다. 이따 보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 때문에 아파트는 201호에다 이전 등기하면 복도 지분도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자, 2번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 매장인데, 자, 쇼핑몰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신사복 코너, 여기 숙녀복 코너인데 여기 벽이 없이 그냥 옷걸이로만 구별되어 있죠. 이건 지금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상가에 한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분 점포에 대해서는 구분 등기를 해준다고요. 더 자세한 요건이 나올 거고요. 자, 3번 집합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 시집을 보내고 나면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친정 찾아가서 갑구나 을구에 시집 보냈다는 뜻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뜻의 등기를 말한다. 직권으로 하게 된다. 이따 복습할 때 읽으시면 이따 설명이 될 거고요. 4번 아파트에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누가 봐도 공용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전유 부분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대답하시면요.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법률상 60개일까요? 법률상 1개일까요? 법률상 하나의 물건일까요? 60개의 건물일까요? 그럼 5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나는 이걸 구분할 생각이 없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 될 수도 있죠. 자, 요약집 봐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요약집 156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가로 1번 구분 건물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은 묶어만 놓으십시오. 묶기만 하시고 객관적 요건도 있고 뭐도 있다. 주관적 요건인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형광펜 넣어주십시오.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더라도 독립성이 있더라도 이 건물주가 나는 이렇게 구분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구분 등기 안 하고 몇 개로 하겠다? 1개로 할 수도 있다고요. 자, 반면에 이제 가로 2번은 제목 잡으시고 이거야. 구조상 독립성이 없이 이용상 독립성만 있더라도 이걸 뭐 하겠다? 구분 등기를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분 건물. 근데 얘도 구분 건물 하게 되면 요건이 좀 다르잖아요. 얘는 이제 특별히 뭐라 하는 게 구분 점포인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면 2번 요건을 줘야 된다고요. 모든 건물이 아니라 어떤 용도일 때. 판매 및 운수 시설이고 특히 바닥 면적이 얼마. 대형 쇼핑몰에서만 구분 등기를 해주겠다고요. 이걸 구분 건물과 구별해서 뭐라고 부르죠? 구분 점포한다고요. 자, 가로 3번 동그라미 1, 2번 묶어만 두시고 복도는 등기가 있다 없다.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자, 관리사무소는 외관상으로 보면 얼마든지 독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를 두는데 자, 등기를 둔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 갑구의 소유자 몇 명 써야 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 등기 하고 들어온 거죠. 소유자가 등기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60세대는 뭐 쓸만하지 않느냐. 이게 LH 3단지 6000세대입니다. 내가 소유자 몇 명 써야 돼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뭘 두지 않는 거야? 갑굴고 안 들고. 자, 표제부에 이제 여기 뭐 철근 콘크리트 면적 6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다 뭘 쓰는 거야? 2번. LH 3단지 뭐다? 공용이란 뜻만 밝혀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복도는 등기 자체가 없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은 되지만 뭐만 둔다? 표제만 둔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걸렸습니다. 여기 201호 소유자 갑이 이걸 을한테 팔면서 나는 201호만 팔고 복도 지분권하고 관리사무소 지분권은 안 팔겠다. 왜 그러냐? 이사하고도 나는 관리사무소 와서 한 번씩 낮잠도 자고 하고 복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중개업자한테 중개보수는 3분의 1만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놈 가. 했더니 가버리면 계약서를 못 쓰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합건물법 13조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자, 거기 13조 제목에다 생각하십시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자, 이랑 무슨 뜻이에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 부분 처분에 따라야 된다. 200으로 팔리면 복도 지분도 따라가야 된다. 2항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분리 처분이 안 된다고요. 3항 읽으신 다음에 옆에다 숫자 하나 써주는 센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특실병이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민법 187조에서 기타 법률 규정에 바로 집합건물법 몇 조? 13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1호에다 사서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은 등기는 여기다 하지만 어디도 다 미치는 거예요. 복도 지분도 따라오고 관리사무소 지분도 따라온다고요. 자, 이건 크게 어려울 거 없는데 그 밑에 큰 2번 가로 1번 제목이 뭐죠? 계약상 공용부변한 뜻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반면에 가로 2번은 공용부변한 뜻의 말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한번 6줄을 쭉 읽으시면서 한글로 써졌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보십시오. 자, 이걸로 예를 들면 얘 지금 101호입니다. 자, 그럼 101호치만 가져오면 자, 101호니까 101호 표제부 있고 101호 갑구 101호 뭐가 있겠어요? 표제부 봤더니 1층 101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죠. 갑구에 봤더니 소유자는 홍길동. 을육에 봤더니 대출 받아서 저당권 1억짜리. 자, 이 상태는 통상이 뭐가 됐어요? 전유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홍길동이가 이걸 금매로 넣어놨습니다. 시세가 5억인데 3억에 금매로 넣어놨더니 그날 동 대표가 그 소식을 듣고 반상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이걸 같이 사서 이걸 우리가 같이 이용을 하자. 자, 그날 반상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저희는 안 와도 되죠. 우리가 돈 걷어서 사자 해서 뭐였어요? 매매했으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고 여기다 몇 사람 이름으로. 근데 벌써 복잡한데 이게 통상의 전유 부분인데 이제 뭐가 됐어요? 59명의 공용이 됐잖아요. 구조상 공용입니까? 규약상 공용입니까? 자, 그런데 아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두지 않고 갑굴구를 안 두고 표제비에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실은 지금 무슨 느낌을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공동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냐고요. 당신들 오지 마시고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규약 만들어 오시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뭐 받아서 공증받아서 어차피 당신 올 사람이니까 당신이 뭐 해라? 단독 신청해라. 그러면 이거 이제 홍길동이니까 아니니까 누구 거죠 지금? 홍길동 이름 뭐하고 지우고 저당권도 지워야 되죠. 갑굴구를 안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K는 느닷없이 뭐 말소당해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럴 때 이분의 뭐도 필요하겠구나.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 신청하면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여기 표제비에다 뭐라고 써주면 돼요? 가동 아파트에 뭐가 됐다? 공용이라는 뜻만 밝혀주면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느낌은 무슨 느낌? 가로 1번
규약상 공용부변한 뜻의 등기를 한다고요. 단독 신청에다 형광펜 하시고. 단독 신청, 누가 단독 신청? 대표자 관리는 안 나오면 안 되고 지금 믿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주고 떠나라고요. 네가.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 2번 뭐 챙겨오시고. 규약이 먼저 들어야 되죠. 59명은 안 오더라도 59명이 샀다는 건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3번 표지업에다 공용범인 뜻을 뭐하고 기록하고 갈구울구는 붉은색으로 지우지만 기록을 제거하지는 않고. 자, 그러면 이 101호는 이제 누가 사용하는 거야? 자, 59세대가 사이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맨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물로 내놨더니 임꺽정이가 찾아와서 내가 7억에 사겠다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얼마 벌었어요? 이 계산도 안 되면 학교로는 계산 어떻게 할까요? 얼마에 샀죠? 5억짜리 3억에 사서 얼마에 팔았으니까 자,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59명까지나 누구 거예요? 그럼 이건 공용이 아니잖아요. 이 등기를 봐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임꺽정이 앞으로 소유권을 올려줘야 하는 이때 임꺽정이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요? 임꺽정이가 원시취득입니까? 원시취득입니까? 승계취득입니까? 임꺽정이가 101호를 지었습니까? 샀습니까? 무슨 취득이야?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자. 승계취득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전 등기라는데 여기 지금 등기는 왜 이전 등기를 안 하냐면 여기 등기부에 소유권이 다 모여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임꺽정이 앞으로 소유권이 뭐 하는 거야? 처음 나오잖아.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승계취득이지만 등기로는 무슨 등기라는 거야? 보존 등기고 보존 등기니까 임꺽정이가 뭐 하는 거야? 단독 신청해서 이렇게 마치게 되면 등기와는 가서 시체 치워야 되겠죠. 뭘 지워야 되겠어요? 이제는 공용이 아니니까 3번 공용 부분을 뭐 했다? 폐지했다 하고 2번을 지워주는데 이 지우는 건 누가 지우는 거야? 이렇게 하는 느낌은 무슨 느낌? 가로 1번, 가로 2번 제목이 한 단어처럼 내 입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가로 2번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말소 등기. 자, 1번 중요하죠.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 자, 갑구에다 취득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표제비에다 그런 뜻은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보시라고요. 통상의 101호가 규약상 공용범위 됐을 때 하고 다시 뭐 했을 때? 폐지했을 때. 자, 그 문제 잊어버리긴 한번 볼까요? 1분만 돼도 잊어버려가지고요. 178페이지 문제집 한 장 넘겨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기억력이 몇 분 지속되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1번 공용부분이란 뜻의 등기는 59세대가 샀다는 말이죠. 뜻의 등기는 그 취지를 정한 규약이나 공정유서 첨부하여 소유권 등기 명인 아까로 말하면 누가? 홍길동이가 단독 신청하고요. 2번 공용부분이란 뜻의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에 뭐 받아와라? 승낙서 받아와라. 3번 공용부분에 등기를 할 때는 표제비에다 그러한 뜻을 기록하고 갑굴구는 무슨 색깔로? 빨간색으로 지운다. 까지 맞았죠. 4번 공용부분이라는 규약을 뭐 했어요? 폐지했단 말은 59세대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느낌입니까? 소유권 보존 느낌입니까? 주로 나오면 거기가 답이 될 거라고요. 이때는 민법상으로는 무슨 취득이지만
승계치이지만 등기상으로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고, 보존 등기니까 무슨 신청이 되겠어요? 단독 신청. 답은 4번 됐고, 5번 공용 부분을 뭐 했으니까? 폐지했으면 표제비에다 글하고 공용 부분이라는 뜻은 누가? 등기관이 직권 말소 처리한다고요. 이게 작년 시험에 살짝 지문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5번은 독립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시 요약제 보셔서요. 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단 말이고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요. 자,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이 됐다. 몇 세대짜리? 60세대짜리. 자, 물어볼까요? 등기 기록은 몇 개를 둔다? 오른쪽 페이지야. 요약집. 3번에 가로 1번 보면서 전부에 대하여 몇 개의 기록? 근데 180개는 왜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기록은 몇 개? 하나를 둔다. 자, 거기 가로 1번 두 줄 더 읽어보시고,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제목도 밑줄 하시고, 혹시 그 인쇄가 잘못돼서 막 영어로 써졌거나 한문으로 써진 거 있습니까? 자, 여기서 아파트는 한 세대 전부를 말한다. 하나의 기록으로 본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처음 완성됐으면 보존 느낀데 60세대가 뭐 해야 된다? 동시에 하던데 59세대는 동시에 하는데 101호 주인을 만날 수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죠.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공부를 걱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럼 만약에 59세대가 이렇게 오면 이 등기는 뭐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시험 떨어지면 이분 시험 합격할 때까지 등기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웃집에서 뭐 하는 거죠? 늘 이 자리 함정입니다. 이때 101호는 뭔만? 표지부가 나오지. 보존 등기는 다음에 자기가 해야지. 대여할 때는 뭔만 해줘요? 표시 등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60세대가 같이 하겠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때 이 1등기 기록은 몇 부분으로 구성이 될까요? 자, 아파트는 제일 앞에다 먼저 뭘 깔아야 돼요?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갑부, 울구, 물론 또 102호도 나와서 쭉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몇 부분? 181부분이 1기록이 된다고요. 자, 요 정도 까신 다음에, 자, 일동 건물 표제부인데, 자, 최근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자, 여기가 무고동 107번 땅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노던데요? 자, 그러니까 북부로 1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어디다 하겠어요? 여기다 등기라고, 여기 표제부 다 바꿀까요? 그럼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자, 그래서 가로 3번에 2번 별표를 하시고 한 번만 읽어두시라고요. 아파트는 어디에다만 등기하면, 한동 표제부에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속하는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말한다. 똑같은 요령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두는 게 제일 앞에다 뭘 두는 거야? 그냥 표제부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일동 건물 표제부, 여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인데 어디에다만 등기하면 일동 건물 표제부에다만 등기해도 충분하다고요. 자, 요 정도 담으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또 문제 풀어봅니다. 다시 문제 좀 해보십시오. 177페이지 한 장 앞으로 하세요. 2번 문제 쭉 읽고 답을 찾아서 내려오십시오. 등기법이 어렵더라도 쫄지 마시라고요. 4개 다 어려워도 하나만 알아도 답이 되잖아요. 답은 몇 번이요? 3번. 실질심사권 폐지됐잖아요. 자, 답은 3번이고. 자, 1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점포 나왔죠. 구분 넣게 해줬었죠.
2번 객관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중요하죠. 4번 읽게 해주십니까? 계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득자 인격정이 앞으로 무슨 등기도 하더라. 이거 두고 하는 말이죠. 취득자 앞으로 무슨 등기가 보존 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5번 101호 주인 뭐 하시고 걱정하시고 이웃집에서 뭐 한다. 나머지 건물의 표시 늘 그 자리 보시고요. 표시 등기를 뭐 한다. 동시에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틀린 거 찾기야.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전부에다 몇 개의 기록? 하나의 기록을 사용한다. 자 2번과 5번을 묶으신 다음에 눈치로 봐도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2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 답이겠죠. 몇 번이 답이에요? 다 맞게 돼 있네요. 네. 2번 한동 건물은 이거야. 표제부만도 여기는 뭐가 없어요. 갑구가 없지만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죠. 2번 5번 묶어서 일단 맞는 말이었고요. 3번 관리사무소는 뭔만 두고 표제만 두고 갑구 을구를 두지 않고. 4번 복도 계단은 누가 봐도 명백하죠. A는 아예 뭘 안 둬요. 등기 자체를 두지 않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고요? 4번이고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1번과 2번 묶으시고 1번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자, 2번 맞았을 거예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처분할 수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다시 요약해 봐봅시다. 이따 확인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건물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가 뭐하죠? 그러면 어차피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서 있는 땅이 있겠죠. 이런 땅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지. 자, 여기 대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인데 요약집에서 단어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거기 157페이지 법정 대지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뭐가 있어요? 규약상 대지. 법정 대지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건물이 서 있는 땅, 이걸 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번 땅이고요. 문정동 1번 땅이다. 그러면 법정 대지인데, 자,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랬거든요. 문정동 2번지를 사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이 문정동 2번은 건물이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지만 아파트 주민 땅이잖아요. 얘는 뭐라고 불러주겠어요? 이건 단어 자체로요.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뭐라 하고? 법정대지. 건물은 안 서 있어도 같이 관리되면 규약상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정동 1번 땅 다시 돌아와서 내가 꼭대기층을 소유하더라도 이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대지 사용권은 뭐겠어요?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소유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옹고집인데 옹고집이 땅을 팔아야겠더니 절대로 못 판다. 하지만 너희들이 원한다면 땅은 빌려주겠다. 그럼 여기다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대지 사용권으로 가장 많은 건 주로 뭐겠지만 소유권이지만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네 군데 동그라미 치십시오. 대지 사용권에서 동그라미 2번 소유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전세권도 되고 임차권 되는데 오지선다에 정답이 필요하죠. 왜 안 되느냐고 묻는다면
자, 지역권이 뭐예요? 내 땅에 네가 통행할 수 있도록 내가 편익을 주겠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라고요. 여기다 지역권 설정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역지 관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이 땅에다 건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뭐 가지고는? 지역권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오지선에서 지역권 하나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예로 들게요. 문정동 1번 땅은 소유권이 대지상권이다. 소유자 몇 명? 60명. 문정동 2번 땅은 소유자는 온고집인데 땅을 빌려서 지상권자 몇 명? 60명에서 건물을 짓고 있다고요. 자,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가 별개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문정동 1번 땅에는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문정동 2번 땅에는 지상권 지분인데 여기서 101호 주인 갑이 갑다씨한테 팔면서요. 나는 101호 건물만 팔고 이 땅 지분은 안 팔겠다. 사적 자치 원칙인데 왜 못하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만 샀는데 뭐가 없어요. 땅에 관한 권리가 없으면 이 사람은 땅을 디디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지마켓 가서 뭐라도 사야 돼요. 날개 팔아야 안 팔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20조를 줬습니다. 자, 아래쪽 박스 20조 제목이다 형광펜을 보십시오.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뭐가 있다? 일체성을 띈다. 1, 2, 3항을 조근조근 씹어 보십시오. 분리처분이 안 되죠. 자, 1항 보시면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진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201호 팔리면 땅도 따라야 한다. 2항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에다 별표를 하시고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할 수도 있다는데 A쪽 13조 2항과 20조 2항을 비교하시고 무릎을 탁 치고 나오십시오. A쪽 13조 2항에는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20조 2항에는 단서가 있죠. 무슨 차이예요? 아파트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처분 금지가 됩니다. 분리처분 특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 금지가 원칙이지만 아파트를 짓거나 철거할 때는 잠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는 게 분리처분 특약이 인정이 된다고요. 13조 2항에는 단서가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20조 3항 보시면 이런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대지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뭐 하지 않으며 무슨 능게 하지 않으며 대지권 능게 하지 아니하면 선유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분리처분 금지를 주장하고 싶으면 서둘러서 뭐 해라? 대지권 등기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101호를 팔았으면 이분은 101호 건물만 팔 게 아니라 뭐도 팔아야 돼요? 문정동 1번 땅 소유권 지분도 팔아야 되고 문정동 2번 뭣도 지상권.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몇 번 해야 돼요? 101호 건물에서 한 번, 문정동 1번 땅에서 한 번, 문정동 2번 땅. 자, 그러면 우리는 토지 건물이 별개니까 토지 등기가 따로 있겠죠. 자, 문정동 1번 땅 지목대 면적은 8,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 갑구에 소유자를 적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몇 사람이겠어요? 여기니까 지금 몇 명? 60명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101호 건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분 102호 거에서 610호까지 다 적게 되면 이 토지등기부 갑구가 되게 되겠어요. 쓸만하다. LH 3단지 6,000세대 몇 명? 감당할 수가? 자, 문정동 2번 땅은 어떻겠어요? 자, 여기는 표제부 똑같이 하겠죠. 2번 땅 지목대 면적 500이다. 근데 여기 갑구는 복잡할 거 없죠. 갑구는 소유자 누구니까? 2번 땅은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온고집이잖아요. 온고집 나오는데 여기는 을구에 뭘 써야 되죠?
지상권자를 쓰는데 지상권자가 몇 명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101호 건물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분 102호 것 해서 이렇게 다 쓰게 되면 여기는 뭐가 복잡하겠어요? 을구가. 여기 1번 땅 갑구가. 자, 이분이 건물을 팔게 되면 20조에 따라서 이것도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 등기해야 되는데 몇 번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건물에서 한 번, 여기 와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한 번, 세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 등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20조 3항이 뭐 시키라고요? 시집 보내라고요. 무슨 등기해라? 자, 그러면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인데 두 가지가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여자분을 부를 때 아가씨라고 부릅니까? 아줌마라고 부릅니까? 아가씨일 때는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니까 친정 아버지한테 있고 결혼하게 되면 어디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해야 되는데 아가씨라고 불리든 아줌마라고 불리든 사람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확 바뀝니다. 그런데 성격은 확 바뀌는데 사람은 같은데 여기도 똑같죠. 건물이 서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서 있는 땅에 관한 권리 같은데 결국 얘도 아가씨냐 아줌마냐. 대지 사용권은 아직 어디에 있을 때? 토지에 있을 때인데 저기서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낸다고요? 시집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대지권을 하는데 대지권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한다는 말을 동사로 써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 등기는 갑구는 감당할 수가 없다. 어차피 네가 101호 팔면 땅도 팔아야 되도록 돼 있으니까 101호 건물주의 이 지분권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건물 등기로 옮겨준다고요. 자, 그럼 102호치는 어디로? 102호로 610호치는 이렇게 옮기는 걸 무슨 등기라고요? 대지권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를 한다는 말은 토지 등기 있던 지분권을 어디로? 건물로 뭐 한다? 시집 보낸다고요. 그러면 여기 1번 땅은 소유권이 시집가겠지만 여기 2번 땅은 뭐가 시집가겠어요? 지상권이 이렇게 101호 표적으로 102호치는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게 무슨 등기라고요? 자, 이건 직권으로 할까요? 신청으로 할까요? 자, 여자분 시집 갈 때 국가가 강제로 보내든가요? 내가 짐 싸서 뛰어갔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화하는 게 아니라 저를 뭐 보내주세요? 시집번호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토지 등기에 있는 이 지분을 어디로? 우리 남편 101호로 보내달라는 거지.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무슨 신청해야 돼요? 단독 신청인데, 자, 몇 세대짜리야? 등기 기록이 하나. 그러면 60세대가 따로따로 하면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60세대 배워야 돼요. 일괄 신청. 한 장 넘겨보십시오. 158페이지 첫 번째 줄 형광펜 하시고 무슨 등기?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 5번 읽어보십시오. 대지권 등기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토지에 있어야 될 지분을 어디로 옮겨 놓은 거예요? 건물 등기 표제부로 시집 보내는 걸 말한다고요. 이건 직권을 하는 게 말한다. 단독 신청하면서 말한다. 일괄 신청이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란 말을 동사로 표현하면 토지에서 어디로? 건물로 옮기는 것이고 명사로 표현하면 어디로 갔을 때? 건물로 갔으니까 이제는 아가씨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아줌마를 말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옮겨갈 때요. 이것만 옮겨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옮겨와서 소유권 60분지 이다 이것만 써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어떤 땅이 소유권인지를 알 수 없거든요. 보낼 때는 뭣도 같이 보내주냐면 얘도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몇 번지고 면적이 얼마인지인데 얘는 어디로 보내냐면 일동 건물 표적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거기 동그라미 3번 제목 눈으로 잡으시고 기억번과 니은번을 묶어보십시오. 기억번은 첫 단어가 뭐예요? 한동 건물 표제부고요.
니은번은. 자, 그럼 먼저 그림으로 보면 이게 옮겨갈 때 여기 표지의 부치가 먼저 옮겨와서 어디로 오고 일동 건물 표접으로 오고 여기서는 소유권이 이제 어디로 구분 건물 표접으로. 자, 그럼 등기부 돌아보십시오. 일동 건물 표접인데 위에 치가 몇 동이에요? 105동이에요. 자, 다시 두 파트로 나눠지죠. 윗부분은 제목이 뭐가 돼요? 한동 건물 표시에 뭐라고 써있는데 쭉 읽어보십시오. 소재, 지번, 아파트 이름 뭐다? 내미안 아파트. 몇 동? 105동. 얘 몇 층짜리다? 19층짜리다.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생략하면 돼요, 안 돼? 등기부 원본 보시면 1층부터 몇 층까지? 19층까지 쭉 다 보여준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칸 제목이 뭐예요? 자, 여기를 다시 그리면 일동 건물 표제부를 나눠가지고 위에는 서울특별시 문정동 1번, 2번 철근 콘크리트 1층부터 몇 층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뭐가 되는데 이 건물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봤더니 몇 필지 1번 땅은 문정동 몇 번? 1번. 지목은? 면적은? 이거 어디서 옮겨온 거예요? 여기서 옮겨왔죠. 여기 토지등기부 표제에서 와서 1번 땅 문정동 1번 지목대 면적 나온 것이고 다시 2번 땅은 문정동 몇 번지? 2번. 지목은? 면적은? 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지금 소유자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만 옮겨온 거죠? 토지 표시만 왔다고요. 근데 진짜 옮겨야 될 건 사실은 이 지분이잖아요. 자, 아래쪽 보시면 메토 표제부 1303호 표제부. 자, 면적이 얼마예요? 거기 84.96제곱미터 속에는 공용 면적이 합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우리말로 무슨 면적? 전유부 면적이죠. 자, 이 1303호는 소재 지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도 되죠? 자, 이 1303호는 한동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소재와 지번을 밝혔으니까 여기다 또 소재와 지번을 쓸 필요는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 여기가 바로 뭐라고 됐어요? 대지권의 표시란. 자, 1번 땅은 몇 번을 의무해야 할까요? 이렇게 됐죠. 1번 소유권, 대지권, 2번 지상권, 대지권. 여기서 1번은 그냥 1번이 아니라 1년번으로서 위에 있는 몇 번? 1번을 말하고. 여기서 2번 땅은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2번 땅. 1번 땅에 대해서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이 시집 왔는데 지분은 얼마가 왔다? 8250분의 34가 왔다. 2번 땅은 무슨 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인데 지분이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게 온 거라고 이게. 토지등기부 갑구에서 여기 소유권이 와서 이렇게 온 것이고 여기 2번 땅에서는 뭐가 온 거예요? 지상권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옮기는 걸 뭐라 한다고요? 대지권 등기를 한다. 이렇게 왔을 때 뭐가 되죠? 여기 대지권이 됐단 말은 결국 위에는 뭐가 되고 건물 아래에는 대지권. 결국 토지와 건물이 뭐가 된 게 일체성을 냈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 60명을 둘 필요는 이렇게 두면 주인 없는 땅 지상권이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분명히 있었잖아요. 어디로 보냈어요? 자 여기서 여자분이 여기 있다가 시집 가게 되면 여자분 이름을 지우고 뭐라고 한마디 코멘트를 달아놓겠죠. 못된 김서방한테 보냈다 라고 한마디 써놓고 어디로 가는 거야? 옮겨가죠. 그러면 여기 지금 소유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권자도 있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 건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소유자가 있고 지상권이 있었는데 어디 건물로 보냈잖아. 그럼 뭐 보내줘야 돼요? 내미안 아파트로 보냈다. 내미안 아파트로 보냈다고 뜻을 밝히는데 이건 누가 밝혀줘야 돼요? 직권. 자 오른쪽 페이지 제목 잡으시면
거기 세 줄 5번 읽어보십시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인데 제일 많이 틀립니다. 건물 등기에다 시집을 보내고 나면 직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환이 친정이 어디예요? 토지 등기 찾아가서 표지 봅니까? 갑구 또는 을구인데 보시면 1번 땅은 어디에 그 말을 밝힐 거고 갑구에다 밝힐 것이고 2번 땅은 어디에다? 그러니까 갑구 또는 을구가 되는 이유가 소유권이 시집가면 소유권 자리에다가 지상권이 시집가면 지상권 자리이기 때문에 갑구에도 나올 수 있고 권리에도 나올 수 있고 자, 그 권리가 대지권인 뜻 이 말이야. 소유권이 뭐가 됐다? 대지권이 됐다. 지상권이 뭐가 됐다? 대지권이 됐다. 그 다음에 뭘 밝혀줘야 돼요? 김서방인지 박서방인지 일동 건물 표시를 밝혀준다고요. 이런 등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바로 밑에 있죠. 순위번호 2번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삼성건설. 순위번호 3번 별표를 하시고 이게 바로 무슨 등기라고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요. 등기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소유권이 있었는데 뭐였다? 시집 보냈다. 접술자가 며칠? 없다는 말은 직권을 했다. 건물 표시에다 형광펜 하시고 어느 건물로 보냈는지 건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소재 어디? 집은 1번 왜 1필 아파트 이름은 내미안 아파트 101동에 총 몇 동? 31동으로 보냈다고 뜻을 밝혀놨죠.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 뜻이란 글자가 어디 있냐? 이거 보면서 뭐가 알 수 있어요? 아, 여기 소유권이 있었는데 내미안 아파트 건물로 시집 보냈다는 뜻을 밝혀놨잖아요.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인데 누가 한다고요? 이게 지금 건물에 나옵니까? 토지에 나옵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어디에 나와요? 어디? 건물로 시집 보내고 나면 친정인 어디에? 토지에 나오고 갑구에 나옵니까? 을구에 나옵니까? 갑구에도 나올 수 있고 을구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등기하여 받는 게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서 건물로 옮겨달라고 뭐 하는 것이고 신청해서 옮겨지고 나면 어디 찾아가서 토지 등기 찾아가서 갑구나 을구에다 무슨 권이 대지권이 됐고 어느 건물로 보냈다는 뜻을 밝혀준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등기환이 직권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 이걸 마쳤다는 말은 건물과 토지가 뭐가 된 게 일체성을 댔으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1303호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이 등기는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맞추는 순간 을은 몇 가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세 가지 취득하죠. 건물 취득하고 1번 땅 소유권 취득하고 2번 땅 지상권. 자, 을이 집사하면서 대출 받았다. 그럼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등기는 건물에도 미치고 토지에도 미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공동저당 몇 개를 잡는 거예요? 건물 저당권 1번 땅 소유권의 저당권 2번 땅 지상권의 저당권 이제는 건물에다만 등기해도 이 등기율이 어디까지도 땅까지 미치게도 여기다 복잡하게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걸 표현한 말이 가로 4번의 1번이야.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 실행한 권리 등기는 어디에 대해서도 대지권 말 바꾸면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어디다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토지에다 따로 안 해도 건물에다만 등기해도 효력이 미친다고요. 2번은 무슨 뜻이겠어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보시는 순간 한 몸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건물 등기를 하더라도 신청서에 건물만 써오지 말고 뭣도 대지권도 같이 써오란 말이야.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뒷부분은 눈으로만 잡아 놓으십시오. 건물 만에 관한 등기가 있다 보듯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뭔만 써오면 되고요. 건물만 써오고 땅은 안 쌓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어디다 동그라미 할까요? 자, 이게 지금 한데 이 사람의 저당권이 어디 있죠 지금? 건물에다 저당권인데요. 건물에다 저당권 넣기 해도 이 등기 어디에? 대지권.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이 1번 땅이 뭐 하는 게? 효력이 미치는데 문제는 이 토지 등기에도 여전히 다른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으니까? 토지 등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땅이 미치는 것이고 이 A라는 사람은 건물이 있지만 대지권 효력상 동일한 땅이 미치잖아요. 누가 순위가 빠를까? 순위번호로 따질 수는 없다고요. 아예 뭐가 다르기 때문에. 3번 이런 말 나오면 비교를 할 때는 뭘로 비교를 한다? 접수번호로 비교를 하지 순위번호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일체성을 띠게 되는데 자 거기 문제 몇 개 보고요. 머리에 지나갈 것 같으니까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나오십시오. 178페이지. 4번 문제 2번이 맞았던 거에 틀렸던 거예요. 4번에 2번 틀렸죠. 4번에 2번하고 4번에 4번을 비교하시라고요. 178페이지 4번 문제 2번하고 4번에 4번을 비교하시고 하나가 틀렸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처분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특이하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4번 전유 부분과 대지상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지만 다만 규약으로 가능하다고요. 13조 2항과 20조 2항의 차이라고요. 답은 몇 번? 2번이 됐고요. 자 5번은 봤었고 오른쪽 6번 문제 안 건들 테니까 차분히 찾아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실 때는요 머리를 흔들면서 가지 마십시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빤듯이 가서 막바로 요약집하고 문제집을 보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24회 때 문제인데 1번 여기 나왔죠. 1303호 이 말이죠. 자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등기기록 표집에 대지권의 표시가 난 사항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유 부분 표집에 대지권의 표시가 난 사항 여기 나왔죠. 자 3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말 바꾸면 시집 보냈을 경우 일동 건물 등기기록 표집에 소유권이 시집갔다고 뜻을 밝힌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일동 건물이 아니라 어디고 지금 3번이 두 군데가 틀렸다고요. 지금 3번은 지금 뭐 찾는 거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아까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이) 지금 두 군데가 틀렸다고요. 두 군데를 찾으시라고요. 표제부가 아니고 갚고 또 늘구죠. 더 중요한 게 틀렸습니다. 또 자, 이 여자분이 시집 가면 여기다 뭐라고 써놓는다고요? 김서방한테 보냈다고 밝혀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뜻의 등기잖아요. 그럼 지금 3번 어디가 틀렸어? 또 하나 일동 건물이 아니고 거기가 토지잖아요. 토지. 다시 시집 보냅니다.
건물로 보내는 게 대지권 등기고 어디로 보냈다고 뜻을 밝히는데 이 뜻의 등기는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친정에 나오죠. 친정. 근데 그걸 못 찾고 일동 건물 그게 틀렸잖아요. 일동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토지 등기 기록에 갑구 또는 을구에다 대지권을 보냈다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 나온다고? 친정. 친정이 어디예요? 토지 등기. 갑구에 나올 수도 있고 을구에 나올 수도 있고. 한 장 앞으로 가세요. 1번에 3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번에 3번. 문제집 177페이지 1번에 3번이야. 집합건물 등기, 건물 등기에다 시집을 보내고 나서 등기관은 그 시집 왔던 어디 찾아가서 토지 찾아가서 갑구나 을구에다가 어디로 보냈다는 뜻의 등기를 뭐 한다? 식권을 한다. 1번에 3번 이렇게 하셨죠. 돌아와서 6번에 3번이 어디가 틀렸다고요? 자, 6번에서 한번 풀어갑니다. 시집을 보낸 다음에 어디 찾아가서 토지 등기 찾아가는데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 또는 을구에 가서 소유권이 갔으면 소유권이 시집 갔다는 뜻을 밝힌다고요. 물론 이건 신청이 아니라 뭘로? 직권으로 해.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자, 4번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대지권이 있는 경우 일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어디 있는 말이야? 여기. 일동 건물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맞았죠? 자, 5번. 일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집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 요약집의 소재가 어디고? 문정동. 집원은 1번과 2번이야. 6번 문제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꼭 확인하시고요. 자, 7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 찾기. 1번 어디가 틀렸어요? 이웃집에서 대신 해주죠. 보존 등기까지 해줍니까? 표시만 해줍니까? 표시만 해주죠. 보존 등기 대위 이게 틀렸죠. 2번 어디가 틀렸어요? (1303호) 표제부에 소재지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303호는 소재지번이 빠져야 되죠. 자, 3번 어디가 틀렸어요? 전유 부분 면적만 나오지 공용 부분 면적은 합산되지 않으니까 네이버 부동산 검색하면 전용 면적, 공급 면적 따로 나오잖아요. 여기 표제부 아까 이 면적은 무슨 면적만 의미하는 거죠? 전유 부분의 면적만을 의미를 한다고요. 3번도 틀렸고 4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한동 건물 표시란에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건물 번호 다 나왔었죠. 우리 요약집의 건물 번호가 뭐였어요? 레미안 아파트는 건물 명칭이고 1303호는 전유 부분 표시고 105동이야. 105동 얘가 건물 번호가 됐지. 자, 답은 4번이었고 5번 뭐가 틀렸을까요? 대지권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되지만 무엇은 안 돼요? 지역권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8번 문제. 1번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불러요? 대지권 된 거죠. 자, 2번 몇 세대짜리죠? 전원이 하고 일괄 신청해야 되죠. 자, 3번 구분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한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한다. 맞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3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이거잖아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한동 건물 표제부에 나오는 거죠. 반면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어디에 나오는 게? 전유 부분 표제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는 어디에 나온다? 토지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갑구, 을거 나온다. 이제 4번 이렇게 지시죠. 5번 구분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 건물만 써오지 말고 뭣도 써와라. 땅도 같이 써와야 세트로 움직이겠죠. 답은 3번이 됐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9번 문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대지권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권리자는 여기 따로 있는데 여기다 권리자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대지권의 표시에는 자 1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1년번호로 가름했죠. 자 2번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소유권이 대지권이고 지분 나왔죠. 3번 등기 원인과 연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직접 와보십시오.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아래쪽이죠. 아래쪽. 1번 점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은 얼마다? 8250분의 34다. 등기 원인란에 뭐라고 있어요? 2004년 9월 30일 날 대지권을 취득했고 등기한 날짜는 며칠이다? 2004년 11월 26일이다 이 말이죠. 자 돌아오셔서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몇 번이 됐고 4번 됐고요. 자 10번 문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10번 대지권 등기입니까?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입니까? 그럼 어디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요. 토지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1번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 이거잖아요.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2번 1동 건물의 소재 지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레미안 아파트 몇 동 다 나왔었죠. 전유 부분 표시 나왔습니까? 만약에 여기다 전유 부분 표시한다면 6,000세대면 6,000세대를 여기다 뭔만 쓰지? 1동 건물 표시만 쓰지 전유 부분은 쓰지는 않죠. 직권을 하니까 뭐 나와야 되고 등기한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105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었죠. 그러니까 10번은 어디를 말하는 게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 토지 등기를 말한다고요. 자 해서 이렇게 일체성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되죠? 건물만 등기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토지만 등기를 해서도 안 되는데 자 잠깐 머리를 식혀드릴 테니까 요약집 159페이지 아래쪽 보면 박스 안에 뭐가 있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거기 보시고 우리 남편이 수첩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걸 깨달아 놓으십시오.